오늘은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한 이유를 찬반 논리로 정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과 그 돈이 실제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속도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AI 붐의 최대 수혜주라는 기대가 이미 크게 반영된 상태인데요. 기대가 큰 만큼 작은 균열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팅이 왜 나왔는지, 어디가 위험이고 어디가 강점인지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공매도보다는 풋옵션 같은 하락 베팅일 가능성이 큽니다. 옵션을 쓰면 손실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구조는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시간이 지나면 옵션 값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점도 맞아야 합니다. 즉, 조정이 온다 해도 늦게 오면 베팅이 먼저 손해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버리의 선택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매우 타이밍 중심의 전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리의 큰 그림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AI 인프라가 너무 빠르게 깔리면 결국 감가상각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본 효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전력, 네트워크, 그리고 가속기 칩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프라가 돈을 벌어주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유용한 건 맞지만 그 유용함이 곧바로 높은 마진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흔들립니다. 버리는 그 균열이 시장에 드러나는 순간을 노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엔비디아일까요? 버리의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지출의 가장 정면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회사들은 광고나 구독 같은 다른 수익원이 있어 충격을 분산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때 실적 기대치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설비 투자에 가장 순수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사이클이 꺾이면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엔비디아를 버블 논쟁의 중심에 세운 겁니다. 버리가 던진 프레임 중 가장 자극적인 건 칩 매출이 2026년에 4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는데 실제로 수익화된 유즈 케이스는 1,000억 달러 미만일 수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 격차의 위험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격차가 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들은 이미 깔아둔 장비의 수명을 짧게 잡아야 하고 감가상각 비용이 더 빨리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률이 꺾이지 않아도 수익성과 자본 효율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버리가 특히 강조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투하자본 수익률, ROIC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처럼 가볍게 확장되는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칩 같은 물리적 자본이 크게 필요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오느냐입니다. 만약 AI 매출이 늘어도 마진이 기대만큼 높지 않으면 투하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결국 시장이 이 지표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멀티플이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측 메시지는 꽤 강합니다. 최근 공개 코멘트에서는 기존의 강한 전망이 더 좋아졌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대형 고객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분위기가 강조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수요가 둔화되느냐 아니냐인데 엔비디아는 아직 둔화 신호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의 시나리오는 수요의 약화를 전제로 하지만 엔비디아는 수요의 지속을 근거로 강세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던진 숫자 프레임도 큽니다. 2026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 칩 관련 매출이나 수요가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방향의 이야기인데요. 이 숫자가 유지된다면 버블 논쟁이 있어도 실적이 받쳐주는 장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숫자가 등장했다는 건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강세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식 분기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매우 강했습니다. 분기 매출 570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 512억 달러 수준의 흐름이 공개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사실상 견인하는 구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건 강점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면 엔비디아의 성장 가시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됩니다. 성장의 대부분이 특정 사이클, 즉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흔들릴 때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적 그 자체보다 가이던스의 방향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650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될 정도로 기대치가 높아지면 시장은 좋은 실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가를 흔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망치 자체가 낮아지는 순간. 둘째, 전망치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입니다. 즉, 성장률의 기울기가 꺾이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버리가 노리는 것도 실적 붕괴라기보다 기대 성장률이 낮아지며 멀티플이 재평가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버리 관점의 1차 리스크는 고객 투자 사이클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결국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에 크게 연결됩니다. 만약 이들이 자본 지출 증가율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주문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충격이 단순히 1대1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망과 기대치가 레버리지처럼 얹어 있어서 증가율이 조금만 꺾여도 주가 반응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본 지출의 절대 규모보다 증가율이 꺾이는지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2차 리스크는 공급 부족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수요가 폭발할 때는 납기가 길고 풍기가 생기며 가격 결정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공급이 늘고 납기가 짧아지면 시장은 다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급이 따라잡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실적에 먼저 찍히기보다 주문 패턴과 납기 변화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납기, 리드 타임, 그리고 고객이 장비를 얼마나 빨리 받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풍기가 완화되는 신호는 종종 기대치 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3차 리스크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단순히 다른 칩이 성능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소유 비용과 전력 효율, 그리고 고객이 자체 칩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입니다. 빅테크가 자체 가속기를 확대하면 엔비디아의 물량이 유지되더라도 평균 판매 단가에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만 눌려도 고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이슈는 점유율보다 가격과 마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4차 리스크는 정책 변수입니다. 특히 중국 관련 수출 통제나 라이선스 문제는 실적 숫자만큼이나 가시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책 이슈는 미래 매출이 얼마나 될지보다 미래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이 멀티플을 먼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매출 타격이 제한적이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기대가 큰 종목은 이런 가시성 악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5차 리스크는 기대치 자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좋은 실적이 전제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구간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도 더 좋아야 하는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시장은 단 하나를 봅니다.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실적이 여전히 강해도 밸류에이션이 먼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버리의 베팅은 이 기대치의 틈을 노리는 성격이 큽니다. 여기서 숏, 특히 옵션 숏의 구조적 위험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서 조정이 오더라도 늦게 오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수급이 강한 종목은 급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하락을 한 번 맞춰도 반등이 크게 나오면 옵션 포지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은 방향뿐 아니라 변동성과 이벤트 일정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버리의 전략이 단순 비관론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버리가 맞는 전개입니다. 트리거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증가율 둔화, 그리고 AI 투자 대비 수익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신호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가이던스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시장이 멀티플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실적 발표보다 먼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말까지 5천억 달러 같은 큰 수요 프레임이 하향되는 순간이 있다면 심리는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가 이기는 전개입니다.
대형 고객의 주문이 계속 앞당겨지고 신형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며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품귀가 길게 이어지고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면서 실적이 기대를 계속 상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650억 달러 수준의 높은 기대치가 실제로 달성되거나 더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요의 속도와 지속 기간입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에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가 매주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증가율이 꺾이는지입니다. 둘째,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전분기 기준으로 둔화되는지입니다. 셋째, 납기와 리드 타임이 짧아지는지입니다. 넷째, 평균 판매 단가와 총마진에서 가격 압박 신호가 나오는지입니다. 다섯째, 정책 변수로 인해 가시성이 악화되는지입니다. 여섯째, AI가 실제로 유료 매출로 전환되며 마진이 개선되는지입니다. 이 6가지가 버리 시나리오와 엔비디아 시나리오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리의 핵심 논리는 AI 인프라 지출이 수익화보다 앞서면 자본 효율이 무너지고 결국 시장이 기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의 핵심 반박은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2026년 말까지 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 그리고 기대치가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의 싸움입니다. 투자자는 어느 한쪽 주장만 믿기보다 방금 정리한 지표에서 신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매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